자, 딱 봐도 얘가 제일 어려워 보이죠? 나머지 세 개는 사실 확인 문제였고, 얘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애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애인데, 보시면 일단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부터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옳지 않은 걸 일단 찾는 거고요. 자, 보시면 STM 지문이니까 STM에서 나와요. STM이 표면을 관찰하는 애니까 표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한대요. 그래서 동일한 사양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통 전부 다 똑같아요. 동일한 조건이에요. 각 진공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진공통 A 안의 기체 압력은, 압력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압력은 이런 거 10의 마이너스 9토를 해요. 모든 진공통 내부 온도는 20도래요. 모든 조건이 동일한 거죠. 단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하여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각 진공통에서 동일하다. N은 일정한 자연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건만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란 거예요. 다 똑같은 조건이란 거지. 그러면 무엇을 봐줘야 되느냐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문에서 어떤 내용들을 봤어요? 진공도, 기체의 압력, 초고진공, 만드는 스퍼터 이온 펌프 이런 거밖에 안 봤잖아. 그리고 뭘 봤죠? 이런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이런 것들을 봤죠. 여기에서 딱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전체적인 느낌을 가져다 온 거니까. 그리고 과학 지문이라서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선지를 하나 보시면 됩니다. A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겠군. 뭐예요? 기체 압력과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관계가 있는 거죠. 얘는 뭐예요? 압력이 10의 마이너스 9승토르일 경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2500초라고요. 그냥 그대로 나온 정보예요. 그리고 이 압력이 이렇게 되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뭐 동일하다 그랬는데 압력에 대한 정보는 A만 줬어요. 왜일까요?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유일하게 B랑 A랑 똑같은데 얘만 다르고, 2번 선지에서는 B 내부의 기체 압력이 이것보다 낮대요.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르죠. 찾아보면 되죠. 압력이 낮아지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아니라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겠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압력이 낮으면 분자수가 낮아지는가를 물어보는 애죠. 압력과 분자수, 이것도 여기 있네요.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그렇다면은 기체 분자의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압력 역시도 줄어들었겠죠. 낮아졌겠죠. 그럼 얘도 맞는 말이네요. 3번 볼까요?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무슨 말이야? C와 B는 뭐예요? 똑같은 애들이죠. 자, 근데 얘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랑 다른 거예요.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C가 훨씬 높죠. 그렇다면은 무슨 말이에요? 진공도가 낮으면 기체 분자 수가 높아지는가? 라는 거예요. 진공도가 어디 있었어요? 진공도. 그리고 이 진공도는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의 수와 비례하는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하죠. 그쵸? 그런데
얘를 이렇게 빼보세요. 기체 압력이 높으면 기체 분자수가 많아지죠. 지금 여기랑 지금 2번이랑 3번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2번은 기체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3번은 진공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꼬이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체 압력이랑 그 다음에 진공도는 서로 반대되는 애들이라 그랬죠.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는 높고 진공도가 낮을수록 기체 압력은 높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봤을 때 기체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분자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C가 B보다 기체 압력이 높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죠? 이꼬르 진공도가 낮다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4번 볼까요?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이건 뭘까요? 얘도 여기를 보시면은 뭐 기체 분자와의 여기 있네요. 질량, 기체 분자에 지금 여기에서는 변수가 질량이랑 기체 분자수잖아요. D 같은 경우에는 A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사실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의 구분은 무의미한 거예요. 얘네들의 구분은 무의미한 거고 그러면은 분자의 질량과 기체 분자수로 따져야 되는데 질량이 클 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그리고 D가 A보다 뭐예요? 기체 분자수가 여기 안 보이는구나. 분자수가 더 적어요. 기체 분자수가 적다는 거는 뭐죠? 기체 분자수가 적다는 거는 뭐죠? 분자수가 적다는 것은 압력이 낮다는 거죠. 기체 압력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4번 선지는 D랑 A를 비교하라고 말은 해놨지만은 D가 A보다 분자의 질량이 큰 애고 기체의 압력도 낮은 애니까 당연히 A보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진다 라고 말하는 이 줄을 그대로 가져온 애가 4번 선지인 거예요. 맞다. 그럼 답은 5번인데 5번은 왜 아닌지까지 한번 판별해 봅시다. 자, 이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겠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자, 이 둘의 구분은 일단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 똑같죠. 그렇다면 분자의 질량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분자의 질량 자, 보시면 분자의 질량이 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요. 일단 이거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한 내용이죠. 그런데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 이건 위에 나와 있죠.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질량이 크면은 얘는 어디를 그러니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면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요. 그쵸? 그쵸?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요. 그렇다면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당연히 D보다 E가 더 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E가 더 높다면은 얘는 높을수록 시간이 짧아진다고 말하는 건데, 사실 이 조건 분자의 질량만 보고 판단했을 때 당연히 제시된 정보에 의하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대요.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E는 D보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앤데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다면 이것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죠.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애한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애예요. 인과관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애고, 그냥 높은 애한테 짧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조건을 들어가지고 둘 다 결과가 단분자층 형성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분자층 형성 시간 하나는 높다라는 조건을 준 거고요. 그리고 하나라는 낮다라는 조건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높은 애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다라고 그런 말을 한 거죠, 얘는. 그럼 이상한 말이잖아요. 키가 큰 애는 키가 작다라고 말한 거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죠. 5번 선지는 판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 관계 체크하라고 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당연히 문제 내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3전 문제 핵심적인 부분으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다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사실 근데 1, 2, 3, 4번이 쉬워가지고 1, 2, 3, 4번 판단하고 나서 5번 그냥 체크하고 갔으면 됩니다. 이것도 1, 2, 3, 4번이 확실히 맞는 말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다 하고 체크하시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5번까지도 판별하려고 했으면 사실은 엄청 쉽지는 않았겠죠. 여기까지 할게요.